예, 저희가 준비한 4위와 5위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두 얘기를 해보기 전에 국민의힘 토론회를 바라본 이재명 후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한 인터뷰에서 우울할 때면 야당의 토론을 보면서 웃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본인 토론을 잊은 거냐 바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과거 영상 하나 모아봤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스캔들 해명 요구에 대해서 회피를 하거나 거부를 하는 것은 그 대선 후보로서 저는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이제 형제가 네프라가 시작된 계기는 이제 저의 불찰이고 책임지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이재명 지사와 다른 별칭이 이재명 보스였을 정도로 조직을 잘 챙겼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국제 마피아파 수계급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할 만큼 국제 마피아와의 유착 관계가 도뭉리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우울할 때 본다. 너무 재미있다. 국민의힘 TV 토론을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평가했는데 오늘 야당에서는 바지 벗을까 말까로 논쟁했던 대선 후보 토론을 벌써 잊은 모양이다. 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말 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본선에서 이제 맞설 후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 날선 그 비판의 목소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저 우울할 때 이 야당 대선 후보 TV 토론을 뭐 웃겨서 본다라는 얘기는 물론 뭐 약간 이제 상대 후보들을 좀 비판하거나 아니면 약간 조롱의 의미가 좀 담겨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저런 얘기가 과연 좀 적절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야당 지지층들은 어떻게 보면 누가 더 이 이재명 후보에게 경쟁력 있는가를 지켜보기 위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후보들, 그런 이 시청자와 국민들조차도 뭐 우울할 때 웃기려고 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집단적으로 좀 매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여당 대선 후보로서 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이런 비판은 뭐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울할 땐 야당 토론을 보며 웃는다. 이제 뭐 이런 공방들을 보니까 벌써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여러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 차기 정부 이름으로 이재명 정부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사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앞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정권 교체다. 정권 교체다 아니다를 떠나서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기본 노선과 장점을 계승해 나가지만 그대로 단순 재생산되는 건 아니다는 뜻이죠. 뭐 그런 차별화 전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좀 꽤 논쟁이 됐던 얘기가 하나 있거든요. 이승훈 변호사님. 추가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 원을 해야 된다. 추가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더 줘야 된다. 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평소 자신의 생각대로 국가가 정부가 국민들이 어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삶이 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지원하느냐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항상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 이게 이제 자영업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도 있지만 지역화폐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준다라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자영업자에게만 국한해서 지원하는 지원보다도 오히려 더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외국 사례 같은 경우도 실제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떤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또는 소득 지원 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한 90% 정도 이상 더 높았다고 하던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좀 더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기준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러한 정책들이 바로 실현되는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와 또 기재부의 어떤 협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민들은 이걸 가지고 뭐 매표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어떤 정부를 바라봤을 때 재정 정책이 어땠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뭐 재난지원금 몇십만 원 받았다고 해서 표를 주고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앞서 뭐 야당의 생각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승훈 변호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야권 뭐 정의당에서도 이런 얘기 나왔어요. 세금이 꿀단지냐? 대통령 된 듯이 표 매수하겠다는 아무 말 대잔치다. 지난 총선 때와 같은 매표 행위 후한무치한 짓이다라고까지 이재명 후보의 추가 재난지원금 언급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뭐 사실 그동안 이재명 후보와 홍남기 부총리는요. 재난지원금과 같은 국가 예산과 관련해서 자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전 국민 30만 원씩 50번, 100번을 줘도 재정 건전성에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50회 같으면 750조죠. 750조. 100회 같으면 1,500조인데 이렇게 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재명 지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철없는 얘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좀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고요. 뭐 누가 반대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주로 기재부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 홍남기 부총리님 이번에는 5번째인데 국민들 뜻대로 좀 하십시오. 이게 이 나라가 정말 기재부 겁니까? 기재부 장관님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재부는 오히려 77%를 삭감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유는 이게 코로나 팬데믹 대응용인데 내년엔 필요 없다, 끝났다 이런 겁니다. 추가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이 논란이 퍼지고 퍼져서 지금 대통령 로마 지금 순방 중인데 같이 이제 가고 있잖아요. 홍남기 부총리가. 근데 여기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브리핑장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글쎄요. 경제부총리와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 의견이 좀 많이 다른 듯하거든요.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국가 부채가 600조였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무려 400조가 늘어나서 국가 부채 1000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70년 동안 쌓아온 부채를 한꺼번에 그렇게 400조씩 늘릴 수 있는지. 자, 그거는 뭐 코로나 시 때문이었으니까 그렇다 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너무 심하고 더구나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좀 겁이 나는 게 야,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기재부 장관이 됐든 나머지 어떤 노동부 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 현실이 이렇고 지금 국가적으로 이런 일들 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들을 하나도 듣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그 야당 의원이 그렇게 물어보는데 책임이 없는 발언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야당 의원이 아주 철없는 얘기죠 라고 하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과거 영상이죠. 과거 영상이고 그럼 이번에 이제 로마에 가서는 제가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걸 애들러 얘기했는데 코로나 시대를 계속 강조합니다만 코로나 시대에 돈 번 사람들도 많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도 그렇고 공무원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런 거의 피해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월급 생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실제로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세금을 써야죠. 돈을 써야 되지만 정말로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돈이 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번 사람들에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주는 이유는 뭐냐? 그거를 야당 후보들이 혹은 야당 의원들이 그건 매표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비판일까요? 저는 그렇게 들리지는 않거든요. 예. 일단 권력 교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재명 후보. 집권 여당 대표는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래서 야권 일각에서 얘기하는 건 뭐 홍남기 부총리와의 갈등, 뭐 재난지원금도 이것도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뭔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거든요. 홍남기 부총리가 아마 로마에서 잠이 안 오셨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여권의 대선 후보가 저렇게 기재부를 공격하는데 뭐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저는 참 이 상황에서 보면요. 지난번 일산대교를 무료화를 강제로 했습니다. 행정조치로 해서. 그때 당시에 이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그러냐면 국민연금을 상대로 해서 이 일산대교를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악덕 사채업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국민연금이 악덕 사채업자입니까? 국민연금은요. 우리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곳입니다. 자, 국민연금이 이익을 남기면 국민연금 운영하는 분들이 가져가나요? 우리 국민들이 다 나눠 갔습니다. 그런 국민연금이 악덕 사채업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해서
조세 연구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조세 연구원을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기재부가 뭐 하는 것입니까? 결국 나라의 예산을 통제하고 국가를 튼튼히 하는 게 기재부 역할 아니겠습니까? 꽃간지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기재부 장관이 지금 보면 우리가 2024년이 되면요, GDP 대비 지금 그 국가 부채 비율이 61.5%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40%를 마지노선 정해놨어요. 이게 61.5%가 됩니다. 막 쓰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기재부 장관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재부 장관님 또 그러실 겁니까? 라고 공개적으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또 세금을 거둘 겁니까? 저는요, 정말 이걸 보면서 과연 나라 경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공개적으로 저렇게 비난하고 아예 악덕 사채업자라고 그러고 국민연금이 악덕 사채업자입니까?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